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2020년에 처음으로 자영업 현황 또는 100대 생활업종 창업과 폐업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매월 100대 생활업종 중에서 어떤 업종이 많이 감소하고 어떤 업종이 많이 증가하고 있느냐를 매월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0년 그 첫 번째 시간 지난해 10월 기준을 놓고요 2020년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가까운 미래를 한번 예측하고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2019년 10월 기준입니다. 이 통계라는 것은요, 과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1년 정도 늦거나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통계는요, 통상 2개월 정도 이전의 자료를 놓고 분석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1월인데요, 1월 자료는 3월 정도가 되면요, 통계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100대 생활업종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요?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 2019년 10월 말 현재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우리나라에 총 238만 9,698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1년 전과 대비해서 봤을 때는요, 이 숫자가 4.6% 증가했네요.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요, 통신 판매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요, 경기도 하남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 업종들이 증가하고 있었네요. 그만큼 경기도 하남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하여간 경기도 하남시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100대 생활업종이라는 것은요, 소매나 음식, 숙박 이런 업종들을 포함해서요, 또 개인들이 하는 전문직,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직종들도 다 포함해서 국세청에서 지정해 놓은 업종인데요,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이야기하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100대 생활업종은요, 마지막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달 전 2019년 10월에 어떤 사업이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 어떤 사업이 가장 많이 감소를 했는지요, 탑 20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표에서 보시듯이요, 통신 판매업이 22.7%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커피, 음료, 실내 장식 가게, 편의점, 피부 관리, 패스트푸드, 그리고 공부방이나 학원 같은 교습소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요,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호프 전문점 여기는 5.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음주 문화가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몫한 것은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더욱더 강화되면서요, 이런 호프 전문점 같은 술집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을 증가율 업종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요, 역시 통신 판매업이었죠. 22.7%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는요,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쇼핑이라든지 신선식품마저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요,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그리고 총알처럼 배송되어 오는 이런 편리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일상생활화 되다 보니까요, 이런 곳으로 이제 창업도 통신 판매업 쪽으로 해서요, 온라인상에서의 창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요,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자영업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점들을 정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1인 가구가 증가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통신 판매를 통해서 신선식품을 배달해서 드시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의 식당, 그런 식당들은 많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곳은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 통신 판매업이 지난해도 계속 증가하고요, 올해도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자영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실 때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펜션 게스트하우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펜션 게스트하우스, 펜션과 게스트하우스가 증가하는 것도요, 이 워라밸,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요, 은퇴하신 분들이나 또는 퇴직하시고 이런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창업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펜션 게스트하우스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만큼 또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요,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커피 음료점입니다. 19%가 증가
증가했네요. 제가 살고 있는 곳, 저희 집 앞에도요, 작년에 문을 닫은 커피숍이 2개인가 되고요, 새로 들어온 커피숍이 5개가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길 건너 하나하나 커피숍이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데요. 커피숍이 창업하기가 쉽고 일반 음식점 중에서는요, 비교적 깨끗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뭔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많이 뛰어드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커피도요, 맛의 경쟁도 있지만 가격의 경쟁도 정말 치열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다가 이 가격에 이렇게 커피를 팔다가 인건비가 나올까라고 걱정이 되는 그런 커피 전문점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의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포화 상태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다음은 스포츠 시설 운영업인데요. 18.5%가 상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가꾸어가는 시대가 되었죠. 요가를 한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자기 몸에 맞는 운동들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인데요. 그 트렌드에 맞게 스포츠 시설 운영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가전제품 수리점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가전제품들이 많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 생활 가전이 제품의 종류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고가의 생활 가전을 지급하고 또 이것을 수리하는 전문점들도 눈에 띄지는 않지만요, 국세청 통계에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감소하는 탑5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식장이 상당히 많이 줄였죠. 예식장 7.6%. 물론 숫자로만 치면 979군데였던 것이 905개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만큼 예식장이라는 것이요, 큰 평수의 대형 건물, 그리고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러니까 창업 비용 자체가 상당히 큰 것이 예식장이죠. 웬만한 사람들은 예식장을 창업하겠다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식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예식장의 틀에서 탈피해서요,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는 예식 문화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지만요,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결혼을 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식장 앞으로 더욱더 줄어들까 걱정인데요, 예식장은 지속적으로 어느 순간까지는 줄어들 것 같아서요,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요, 간이주점입니다. 7.5%가 줄어들었네요. 간이주점, 그야말로 간이주점은 회사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제가 살았던 60년대생들은요, 간이주점이 직장 생활에서의 대피소였고 피난처였고 또 안식처였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일어났던 스트레스를 푸는 해우소였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지금은 문화가 많이 달라졌죠. 간이주점, 그런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52시간 근무제의 워라밸, 그리고 또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 등등 여러 가지 문화들과 트렌드가 바뀌면서요, 간이주점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7.3%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담배가게도 계속 줄어드는데요, 그만큼 흡연 인구가 줄어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담배가게가 대부분 편의점으로 다 흡수되었기 때문에요, 이 담배가게도 계속 줄어들 예정입니다. 호프 전문점, 간이주점과 비슷하게요, 5.2%가 하락했습니다. 개수로 치면요,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전국에서요, 10월 달에만 2,000개 가량, 2,000개는 안 되나요? 한 1,500개 가량이 폐업을 했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소매 분야의 증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매 분야에서는요, 통신 판매업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두 번째는 편의점이 6.6% 상승했고요. 의료용품 가게가 5%, 애완용품점은 4.9%가 상승했습니다. 장난감 가게는요, 4%가 상승했네요. 자,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증가했을까요? 통신 판매업은 세종에서요, 53.1%가 증가했네요. 그 뒤를 이어서 경북 군위, 충남 당진, 경기 하남, 경기 화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편의점은요, 경북 문경에서 가장 많이 증가를 했네요. 경북 문경 37.9%가 증가했네요. 뒤를 이어서 경기 하남과 전남 구례, 그리고 전남 해남, 인천 강화에서 편의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용품 가게는요, 경기 화성에서 65%가 증가했습니다. 경남 통영, 경기 양주, 경기 여주, 서울 금천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의료용품 가게가 증가하는 것은요, 고령화 인구와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 도시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애완용품점인데요. 애완용품점 인천 동구에서 70%나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경기 김포, 서울 종로, 경기 동두천, 제주 서귀포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장난감 가게인데요. 경기 시흥시 100% 증가를 했네요. 장난감 가게가 지난번에도 경기 시흥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장난감을 다루고 장난감을 취급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은 도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젊은 도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서울 서대문이 그 뒤를 잇고 있었고요. 세 번째 경기 수원 건선, 네 번째 서울 강서, 다섯 번째 부산 사하순이었습니다. 음식 숙박 분야입니다. 1위는요 펜션 게스트하우스, 2위 커피 음료점, 3위 제과점, 4위 패스트푸드점, 5위 중식 전문점이었네요. 펜션 게스트하우스 부산 기장 113%나 증가했네요. 펜션 게스트하우스가요 부산 기장에 1년 전과 대비했을 때 113%, 어이구 상당히 많은 증가를 보였네요. 대구 중구 90% 증가를 했고요. 전남 신안과 전남 장성, 충북 단양 대부분 관광지 같은데요. 이쪽이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2위입니다. 커피 음료점인데요. 커피 음료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어디일까요? 광주 광산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네요. 79.2%가 증가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강원 삼척, 부산 강서, 강원 고성, 전남 나주 순으로 커피 음료점이 증가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커피 음료점이요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커피 판매점을 하다가요 요즘에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길만 뚫린 곳이라면 커피 음료점이 생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정말 좋은 경치 그리고 잘 볶아진 커피향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커피점도요 이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상권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요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커피 음료점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3위 제과점인데요. 제과점은 충북 증평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뒤를 이어서 인천 강화, 전북 완주, 경기 하남, 부산 영도가 차지했습니다. 4위는요 패스트푸드점입니다. 경기 양주가 가장 많이 증가했네요. 뒤를 이어서 경북 상주, 전남 영광, 대구 북구, 전남 한평 이런 순으로 증가를 했고요. 중국집입니다. 중식 전문점 경기 하남이 가장 많이 증가를 했네요. 경기 하남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중국집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배달 음식의 원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경기 하남에서 이만큼 많이 증가하는 것은요. 배달 문화도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 그만큼 1인 가구라든지요. 배달을 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관계 있는 도시가 경기 하남 아니겠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으로는 전남 강진이 뒤를 이었고요. 경기 시흥, 서울 서대문, 충북 진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분야인데요. 서비스 분야는 스포츠 시설 운영업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다음은 가전제품 수리점, 3위는 피부관리업, 4위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5위가 교습소 또는 공부방이었습니다. 자, 스포츠 시설 운영업 어느 동네에서 가장 많이 늘었을까요? 충남 천안 동남 지역이었습니다. 76.5%, 뒤를 이어서 부산 강서, 제주 서귀포, 울산 울주, 울산 중구가 뒤를 잇고 있고요. 가전제품 수리는요. 충북 진천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90%. 다음으로 인천 연수와 충남 논산, 충북 청주 청원, 경기 화성 순이었네요. 피부관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완주가 76.9% 늘었네요. 경남 함양과 전남 완도, 대구 서구, 전남 영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은요. 전북 완주가 80% 증가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남구, 충남 홍성과 전북 고창, 전남 무안이 같은 순위로 뒤를 이었네요. 교습소와 공부방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늘었을까요?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51.2%. 다음으로는요. 경기 김포와 인천 중구, 제주 서귀포, 경북 영덕이 늘었네요. 네, 이렇게 2020년 1월 처음으로요. 우리나라의 자영업 그리고 100대 생활업종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업종을 가장 많이 창업하고 있는지 또는 폐업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0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시청을 하시면서요. 여러분께서 혹시 자영업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런 정보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서요. 꼭 성공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